안녕하세요. 치질대장 구독자 여러분, 송파외과 원장 조선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은 그 치질 좌약하고 치질 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치질 좌약을 처방 내줄 때도 많고 치질 연고를 처방을 내줄 때도 많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하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수술 전에 치질 자체에 이제 뭔가 연고나 뭐를 발라서 외용제를 발라서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걸로도 완화가 안 되면 이제 수술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써볼 수 있는 약이니까 정확한 사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로 처방해주는 약은 이렇게 크림은 헤모렉스 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방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급여가 되는 제품입니다. 다른 치질 연고는 유명한 치질 연고도 많이 있지만 다 비급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부담을 줄이고자 요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급여가 되는 치질 연고라서 요걸 쓰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처방받아서 따게 되면 다른 연고에는 없는 요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처방을 내주는 환자분들은 항문 겉에 이상이 있을 때 저는 치질 이 연고를 처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겉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쓰고 겉에서 짜서 바르시면 됩니다. 바를 때는 뭐 조금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비닐 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 바르시면 되고요. 안쪽에 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발라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거를 끼워서 이게 힘든데 이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걸 끼운 다음에 이걸 빼고 여기에다가 물을 살짝 바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연고를 살짝 짜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을 해서 안에다가 짜서 넣으면 됩니다. 네, 이제 딱딱하고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겉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약을 발라야 될 때는 이런 연고를 처방해 주고요. 그때는 이제 요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 안 하셔도 되죠. 안쪽에 있을 때는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보험은 안 되는 비급여 제품이지만 제가 좌약 처방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따면은 10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좌약은 이렇게 낱개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게 그냥 까기가 조금 힘들어요. 잘 까지네. 가위 쓸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사용할 때는 비닐 장갑이 필수입니다. 좌약을 빼서 이게 이제 총알처럼 생겼거든요. 항문에다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항문에다가 넣어서 쭉 밀어 넣어야 됩니다. 보통은 손가락 마디 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까지 밀어 넣으면 요 직장에 안착이 돼요. 지금 요걸로는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항문관이 한 보통 2cm 정도 되거든요. 2cm, 3cm 정도 되거든요. 꽉 붙어 있는 게 다른 건데요. 요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압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치질 좌약을 넣고 쭉 밀어 넣어서 안에다가 밀어 넣어야 됩니다. 요 상태가 되면은 좌약을 알맞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직장에서 서서히 녹아서 요 항문 상처나 또는 치질 자체에 발라지게 되죠.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이러면은 항문에 이물감이 너무 많아서 되게 불편하고요. 요게 녹아서 다 팬티에 묻습니다. 그러면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좌약 쓸 때는 힘들어도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까지 쭉 밀어 넣어라. 안에다가 밀어 넣으면은 여기서 녹아서 이제
항문관은 꽉 닫혀지겠죠. 그러면은 항문관에 치액 조직이나 뭐 찢어져 있는 치열 상처나 이런데 코팅이 되고 발라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급여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해모렉스 크림은 또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좌약 제품들은 다 급여에서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나 아니면 약국에서 그냥 본인이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으니까 사셔서 알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는 틀림없이 병원에서 진찰 받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 이럴 때는 뭐 연고가 괜찮더라, 지금 본인 상황에 맞게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치질이나 치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치질 좌약이나 연고도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사용이 돼야 돼요. 농양이 있는데 치질 연고 바르고 있다, 그런 건 농양 키우는 게 될 것이고, 또는 뭐 치료가 있다, 치열이 있다, 치열이 속에 있는데 겉에서 이런 연고만 바르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고요. 또는 뭐 치질 가려움증이 있다, 그런데 치질 연고 발라가지고 피부병이 있는데 치질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끄러우셔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항문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약으로 안 되는 질환이 또 틀림없이 있거든요. 항문에 고름관이 생겼다, 또는 뭐 치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약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거다, 항문 찢어진 게 오래돼서 약을 바르기도 진짜 아파서 못 바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거는 뭐 수술로 가야 됩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약을 한번 써봅시다, 써보고 경과관찰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또는 약으로 이건 충분합니다, 그런 경우 판단을 받으시고 약을 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치질 좌약과 치질 연고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병원 방문하셔서 맞는 약으로 만약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는 약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으로 또 건강한 항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치질대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